안녕하십니까. 한문체험서당 엄진철입니다.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인명지명한자 1학습으로 발을 향해서 묘금도 6까지 또 뒤에 한 번씩 쓴 학생들은 혼음쓰기, 약자쓰기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 집에서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급 사자성어 쓰기 핵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명, 외로울 고 손바닥장, 어려울 난 울명. 그러니까 외로운 손이라는 건 뭐죠? 손 하나라는 거죠. 손 하나로는 소리가 나기가 어렵다. 이 사회는 나 혼자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하면 훨씬 쉽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고장난명, 다음 지로귀만, 가리킬지 사슴노, 할위말마. 지로귀마라는 것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옛날에 진나라의 조고라는 사람이 자기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황제라든가 신하들 앞에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분명히 사슴인데 이렇게 사슴을 딱 갖다 놓고 이거 말이지요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않겠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숙청을 당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하면 그 권세가 그 말을 안 해요. 개 중에 한두 명은 말을 하죠. 그러다가 조용히 사라지죠. 이게 바로 지로귀마. 그 다음 오비라, 까마귀오 날비 벨이 떨어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어떠한 일이 우연치고는 공교롭게 그 일하고 다 맞닥뜨려가지고 의심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많죠. 본의 아니게 그 현장에 본인이 있어서 그 시간에 거기 안 갔더라면 그런 의심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오비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 다음 아남, 눈 아래야 없을 문 사람.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이런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하고 친인척이거나 아니면 누가 뒤에서 봐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믿는 구석이 또 어디 있는 거죠. 아니면 사장님하고 무슨 자제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아나무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이 사회를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충 꼭 몇 명, 한두 명 그렇죠. 아나무인, 방향무인 다 똑같은 말이죠. 그다음 용두사미, 용용 머리도 김뱀자 꼬리입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 시작은 거창한데 끝은 흐지부지하는 경우.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어떠한 모임에 가보면 큰 올해 계획 일정을 짜죠. 그러나 연말이 돼서 가보면 어떻게 되죠? 그 일에 10분의 1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어떠한 일이 처음에는 거창하나 나중에는 끝은 흐지부지하는 거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용의 머리와 뱀꼬리니까요. 전화위복, 불을전, 재앙, 한리복복. 어떤 재앙이 와도 그걸 갖다가 재앙으로 여긴다라고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그 재앙을 내가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 반드시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주역을 보더라도 이게 돌게 되어 있어요. 항상 5년, 10년 주기로 이게 자기한테 복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 복 안 와요. 나는 앞으로 5년 뒤에 복이 옵니다. 대운이 온대요. 그리고는 매일 준비하고 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보기 않아요. 지나갑니다. 그러나 대운이 5년 뒤에 찾아온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지금 대운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우리가 2급을 취득하려면 준비를 해야지. 준비 없이 하면 이거 안 되죠. 일단 금이 환양. 비단금 옷이 돌아올 환 시골.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건 뭐죠? 성공해서 시골에 돌아온다는 거죠. 예전에는 성공했다면 가장 어떤 값어치 있는 게 비단 옷이에요. 지금이야 뭐 비단 옷 흔하지만은 옛날 이 한자가 만들어진 그 시대를 봐야 돼요. 이 금이 환양하고 비슷한 게 하나 또 있는데, 금이 야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밤야단이래. 이것은 비단 옷을 입고 오기는 오는데 고향에 밤에 와요. 지금같이 환한 조명이 있는 그런 밤 아니에요. 아주 칠흑같이 캄캄한 그 밤에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오니까 성공은 하긴 했는데 한 반쯤 성공한 거죠. 금이 환양, 금이 야행. 그 다음 교각살, 바로잡을 교, 뿔각, 죽일살, 소. 바로잡는다, 뿔을 바로잡는다는 건 뭐냐면, 소가 있는데 농부가 소를 키우는, 딱 보니까 소뿔이 다른 집 소들에게 뿔이 정갈하게 탁 나 있는데 자기 집 소의 뿔은 이 뿔이 약간 좀 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이 뿔을 딱 바로잡겠다고 망치로 뿔을 톡톡톡 계속 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죠? 소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빈대잡게 따고 불질렀다가 초가상가 태우고 이런 경우 있죠. 예전에 있죠. 지금은 없죠. 예전에 초가집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집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뭐 엄마표 한자다, 뭐 엄마표 영어다, 엄마표 수학이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느낄 거예요. 조그만한 거에 연연하다 보면 그 과목을 못 가르치죠. 그러니까 집에서든 어디서든 가르칠 때는 항상 줄기와 어떤 가지가 있다면 가지 곁가지는 눈 뜨고도 눈이 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눈으로 다 보면 못 가르친다는 거죠. 인내하고 봐주고 하면 그 학생이 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거 못하죠. 교각사로. 그다음 자포자, 스스로자 산알고 스스로자 벌.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즘 취직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대학생들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절구공이 알죠? 큰 절구공이 쇠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다는 그 어떤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이렇게 두꺼운 절구공이가 이 가느다란 바늘이 될 때까지는 몇십 년 해야죠.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고 한 20번 이력서 써보고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래야죠. 그러다 보면은 실패 연속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나중에 큰 쓰임이 돼. 왜? 내공이 쌓이거든요. 이 내공은 무서운 거예요. 이 경험은 하루에 쌓이는 거 아니거든요. 실패는 곧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이 자포자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유능제가 부드러울 유, 능할 능, 절제할 제, 굳셀가. 부드러운 것이 능이 강한 것을 절제한다는 것은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도 옛날 70년대, 80년대 같이 무조건 체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부드럽게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가 직접 하도록 이 선생이라는 사람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뭐 체벌하고 소리질러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학생의 의혹을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어떤 좋은 교훈이 될 거라든가 그 방향을 전수를 해준 거예요. 알고 있는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를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도를 먼저 한 것이지 선생이라고서 다 제자보다 뛰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제자가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단지 먼저 태어나가지고 먼저 도를 깨우쳤다는 거죠. 늦게 태어났어도 선생보다 빨리 도를 깨우치면 그 학생이 선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이라는 것은 항상 유능제가 부드러운 것이 뜸이 강한 걸 제압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집에서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이렇게 강력하게 예전같이 이런 것보다는 좀 다소곳하게 이렇게 아이들하고 웃음꽃 피는 그런 속의 교육을 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재를 참고해 보시고 틀린 사자성어는 반드시 사자성어 오답노트에다가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